정보를 주실 우리 행정사님을 모시겠는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이 삶에 상식이 부족해서 억울한 일을 너무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경전 행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경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사실 하나는 피싱 범죄, 하나는 한 가지는 요즘 핫하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코인 주식 투자 빙자 리딩방 사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 저는 이제 이 범죄 예방에 관해서는 이제 한 십수년 현직 경찰 전문 수사관 생활하면서 강의를 하고 또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몰라서는 다 틀리는 그런 알고 보면 너무나 좋은 정보이고 모르면 너무 안타깝고 다 틀리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1시간 정도 보통 할애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한 10분의 1로 줄여서 한 6분 정도만 간략하게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싱 범죄, 여러분 혹시 그 알게 모르게 자이든 타이든 혹시 지금 피싱 범죄 당해 보셨거나 아니면 당할 뻔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으시네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고 혹 부지불식간에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인터넷 세상이 되고서 오프라인 이런 그 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가 오프라인 면대면으로 발생하는 범죄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죠. 저는 이제 전문 수사관 생활 수사 팀장 수사과장으로 퇴임하기까지 33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취급하게 됐고 최근에 이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한 근 4, 5년 정도 근무하면서 많은 사건들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피싱 범죄에 관한 거 코인 주식 투자 빙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 상담 자문 컨설팅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사무소에서요. 근데 이 피싱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예, 크게 피싱 범죄는 세 가지로 줄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화로 하는 보이스 피싱, 두 번째는 문자로 하는 메신저 피싱 또는 스매싱 피싱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멈캠 피싱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피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 피싱을 지금 얘기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자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 피싱 건데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하고 만약에 부지불식간에 만약에 이렇게 나에게 이런 피싱 범죄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보이스 피싱은 아예 범단이 작정해서 하는 범죄입니다. 거기는 실제 사이버 범죄이기 때문에 그 통신을 추적하면 우리나라에는 서버가 없는 겁니다. 사실 외국의 사무소를 개소해서 범죄 단체가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보이스 피싱에 관해서 전화를 타겟팅가 되면 속지 않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범죄의 특징은 일단은 보이스라고 하는 것은 전화로 하는 범죄인데 그 범죄의 그 핵심 키워드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권력, 초공권력의 기관의 수사관이나 검사나
아니면 감독관이나 이런 것들 사칭해서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범행의 계좌로 이용됐다 해서 그 계좌에 관련돼서 상대방의 강박관념을 심거나 상대방을 강압감을 주어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게 하고, 또 거기에 한과 동시에 신뢰가 될 수 있게끔 사실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오게끔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또 송금하게끔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키워드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어떤 경우도 경찰, 그다음 검찰,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관한 감독관님이 개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개인 주민번호나 계좌나 이런 거에 관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죠? 다 아시죠? 아마 아실 거지만 어떤 경우라도 업무상 이와 같은 기관에, 우리나라 어떤 공기관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가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그냥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신저 피싱은 문자로 오는 것인데요. 아까 문자는 이제 메신저 피싱과 스매시 피싱이 같은 피싱면서 좀 구분이 되는 거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아마 그런 문자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뉴스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내 딸, 내 아들이 지금 핸드폰 폰 액정이 깨졌는데 액정 수리를 해야 된다, 아는 등등의 문자로 보내서, 그래서 내가 딸이 지금 통화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내가 지금 급히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개설하는 데 필요한 인증번호가 갈 것이다, 그럼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라고 하는 식으로 상대방 폰을 통해서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 인증번호를 받아서 완전하게 상대방 전화에 관한 개인정보를 피해놓고 그걸 범행자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혹시 이것은 단순한 논리입니다. 단순한 10년 전에 그와 같은 수법의 범행이 지금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싱이니까 고도의 어떤 문자의 구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5년 전에 인터넷이 났을 때 피싱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사용했던 수법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법으로 다만 무작위로, 또 개인 정보가 이미 노출된 사람을 무작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려들면 피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문자가 아니고 그와 같은 방금 전에 그와 같은 문자가 메신저 피싱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자니까요. 그와 같은 형태의 문자가 오면 100% 메신저 피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매시 피싱은 같은 문자 피싱인데요. 여러분 초대장, 초청장, 그다음 택배, 그다음 축하, 당첨, 국가보조금 이런 문자 받아보셨죠? 예, 이 스매싱은 국가기관에서 우체국이나 국가보건복지부나 아니면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은행권이나 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하고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구별하기가 속지 않을 수가 없는 문자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것은 혹 국가보조금이다, 국가보조금 아니면 보험료 자녀분에 관한 소급 한수 신청, 또는 아니면 택배, 아니면 당첨, 초대권 당첨,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쨌든 그에 관한 관계가 없다, 또 그렇게 될 확률도 극히 미약하다 하면 이건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문자는 이제 패스하셔야 됩니다. 그 문자는 왜 무섭냐면요, 기존 보냈던 택배, 경동택배, 예를 들자면 경동택배 문자하고 똑같아요. 다만 문자를 클릭했을 때 URL, 아래 부분에 URL이 있는데 URL
PPT하고 땡땡 클래스 하고 나가는 그 다음 영문자 코드 번호가 조금 변경돼 있어요. 그게 악성 코드에 그러니까 조합할 때 만들 때 그렇게 약간 변경해서 이 링크는 악성 코드예요.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메신저 피싱 스매싱 피싱 분별은 그렇게 나하고 관계 없는 일은 패스하셔야 됩니다. 또 관계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패스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연 중에 순간 결혼 초대장이 왔어요. 아니면 장례식장 초대장이 왔어요. 부부장이 왔어요. 이미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메신저 피싱이나 그 스매시 피싱은 그다음에 보이스 피싱은 일단은 전제 조건은 내 인적 사항이 도용되어 있는 상태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자가 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부부장을 순간 이렇게 클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고장은 조금 애매하게 나온 부고장이에요. 그 부고장은. 그래서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금 그것의 첫 번째 시발점이 클릭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내가 경향 없이 클릭했다 할지라도 링크로 확인는 단계가 있고 그렇지 않고 클릭만 하면 그 악성 코드가 실려서 내 정보가 탈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아차 할 때 그 다음번에 확인 단계가 있어요. 설치, 세팅하는 단계. 그래서 그때 안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상하다 하면 먼저 한번 전화를 꼭 확인하십시오. 자,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이나 이런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은 법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피싱 신고를 하게 되면 대처 방안은 일단은 모든 것 112 범죄 신고 112로 통하면 이제 이 범죄에 관해서 은행권하고 바로 연결돼서 지급 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피싱 범죄가 운영 중에 발생했으면 바로 112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은행의 지급 정지, 그다음에 통신사의 개인정보 예방, 범죄 예방 신고 또는 소액 결제 차단,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정말 뜨겁습니다. 핫하게 정말 그 피해가 발생해서 이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코인, 주식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합법적인 국가에 인정되는 경제 행위입니다. 주식은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도. 그렇지만 그게 다 두 가지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범죄에 이용되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코인이나 주식 모두 내가 뭐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그 거래를 합니다. 코인도 거래하고 주식도 거래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국민 모든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에 있어서는 모르는 분들이 알고 거래하는 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의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리딩해 주겠다. 맡겨서 내가 코인 증식을 해주겠다. 주식 증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리딩방 안에서의 범죄 행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실제 공부를 해서 코인 거래소나 아니면 주식이나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인이나 주식이나 투자 빙자해서 리딩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리딩은 거의 지금 아마 TV에서도 그 경제 방송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해요. 다 정보도 알려주고 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금 리딩은 폰상에서 이루어지는 리딩이에요. 인터넷상에 이루어지는 리딩. 이것은 거의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홍보, 광고 그 방으로 다 그 범단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탐색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철저하게 전문가 행세를 합니다. 그 실제 이 코인이나 주식 정보를 다 그 사람들이 다 경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자기들 그것을 마스터해가지고 하는데 그 리딩방에서의 그 리딩 해주겠다 하는 것은 99.9% 100%가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코인이나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는 방식으로는 리딩에 맡겨서는 그냥 떼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로 말씀드리면 개인이 뭐 몇천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말할 것도 아니고 1억 2억도 아니고요. 최근에 가장 제가 취급했던 그 사건 중에는 1억 2억 제가 한번 묻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얼마 정도 피해가 났을 것 같아요? 힌트 한번 드릴게요. 10억 단위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1억, 2억 계속 몰려서 한번 물려서 그렇게 계속 했는데 물려서 계속 들어간 거죠. 그래서 1억, 2억, 3억, 5억, 10억, 15억, 20억 끝나지 않았어요. 21억, 2억, 3억, 4억에서 끝났어요. 개인이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주부예요. 주부입니다. 아마 이제 그 출처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물었지 않았지만 아마 어느 정도는 현금이 있었겠죠. 근데 아마 무슨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 돈이 있으신 분이. 근데 정말 순간에 한 이틀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떼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려서 계속 물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 지금 코인 빙자 투자 사기 리딩방에 그 범행자는 IP가 범행자인데 IP는 철저하게 IP를 고정 I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인적사항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제가 사이버 추적할 때 결국은 뭐냐면 IP를 추적하는데 IP도요 고정이 있고 유동이 있습니다. 고정은 어느 사무실이나 어느 집이나 그 IP의 소재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는 모든 게 다 거의 유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P가 나타나지 않아요. IP를 사용한 할당자의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24억 떼는 사람도 허탕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두 가지에 관해서 꼭 각별한 주의를 좀 가지시고 당부드리고요. 혹시 그런 피싱 범죄가 일어나면 바로 112를 통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